여러분 혹시 현대미술 작품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난해하다.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데 높은 평가를 받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특히나 난해했던 그림이 몇백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약간 나와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술가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예술계의 흐름에 의문을 갖습니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어려운 개념만을 담는 게 예술인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러한 반문을 거듭하며 현실의 이야기를 예술에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리얼리즘입니다. 한글로는 사실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19세기 영웅적이고 이상적으로 그리는 화풍이 유행하던 시기, 사실주의는 이에 반감을 가지며 가장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고민하며 만들어졌죠. 리얼리즘 화가들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택한 방법은 사람들의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밭일을 하는 사람들, 돌을 캐는 사람 등 노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그려냈는데요. 삶의 단면을 그리며 그 안에 담긴 사회상 문제들을 담아내고자 했죠. 예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담는 것. 리얼리즘은 그러한 철학 아래 탄생했죠. 현재에도 이러한 리얼리즘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와 삶의 문제에 집중하며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현대 미술사에서 리얼리즘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뿔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한국 사회. 하지만 그만큼 해결되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많습니다. 독재, 빈부격차,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한국 사회 현장 속 리얼리즘 예술가들은 중요한 장면들을 포착해왔죠. 한국의 리얼리즘 예술가 방정화 작가는 그러한 한국 리얼리즘의 중심에 선 예술가라 평가받습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그는 일상의 장면 속에 사라져버릴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의 이야기를 담는데요. 예술은 배부른 소리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에 맞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그리는 작가 방정화. 그는 일상의 평범한 장면 속에 한국 현대사회의 문제를 담아내면서 독특한 자신만의 리얼리즘을 탄생시켰다 평가받습니다. 그런 평가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죠. 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어딘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방정화 작가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는 멀리 갈 곳도 없이 당장 발딛고선 지금 여기에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동시대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작가만의 필터로 통과시켜 캔버스에 생생히 그려냅니다. 세상의 고통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들여다보는데요. 세상의 아픔을 보살피는 게 예술가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극심한 피해를 그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작가의 그림에는 자연 중에서도 푸르른 바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소박한 도시를 둘러싼 고요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휴가를 즐기러 온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해수욕장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 작품 바다의 점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작업실에서 그려졌습니다. 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윤슬을 보고 바다 위에 점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작가는 단순히 바다가 눈에 보여서 그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가 가진 물이라는 요소의 중요성 때문이었죠. 작가에게 물이란 생명을 살려내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로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작가는 지금 여기 우리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물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바다의 점에서 볼 수 있듯 작가의 그림에는 고향인 부산이 자주 등장합니다. 본인이 나고 자랐고 가장 오랜 세월 함께했던 공간이기 때문이죠. 작가는 대학 생활 등 10여 년을 제외하곤 생애 대부분을 부산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산과 바다, 강이라는 자연을 품어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도시라고 설명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일제강점기 피난의 상처와 무질서한 개발의 흔적도 안고 있다고 덧붙이죠. 사랑하지만 많이 안타까운 도시여서 더욱더 붓으로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방정화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곳을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결시켜 보여줍니다. 환경, 생명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큰 주제도 지금 여기 안에 아주 구체적인 소재로 드러내죠. 이러한 그만의 작품 스타일은 현실의 문제를 담으면서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는 리얼리즘 화가로 불리지만 그의 작품이 마냥 리얼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사실을 담는다고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방정화 작가의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의 그림을 보면 선들이 매우 또렷하고 밖으로 비죽비죽 튀어나오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소 너저분한 이 선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다른 비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이러한 화풍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해요.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방정화 작가의 작업은 다소 진지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스스로도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꽤 버거웠다고 털어놓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무거울지라도 보여지는 그림만큼은 경쾌하기를 바랐다는데요. 그때부터 가벼운 선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밑그림의 느낌을 살리는 선은 강조되고 이외의 면들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마냥 무겁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죠. 작가는 심지어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구석구석 알록달록 칠해지긴 했지만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식물인지 곤충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뒤섞여 있어 기괴한 느낌을 자아내죠. 또한 이 그림의 독특한 점은 바로 캔버스가 아닌 유연한 천 위에 그려졌다는 점인데요. 작가는 대형 천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크기에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단지 캔버스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관심이 간다고 말하죠. 영상 미디어부터 VR, AR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요. 특히 VR과 AR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가상을 함께 녹여보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은 리얼리즘을 이야기하지만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가 초현실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이게 과연 리얼리즘이 맞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실주의 그림에서 사실이란 무엇인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림 속의 구도와 배치, 표현, 그리고 작가의 의도 모두 온전히 사실만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작품 자체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사실인가, 또는 사회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게 사실인가, 이러한 고민 모두 사실주의를 이루는 주요한 질문들이죠. 방정화 작가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재현한 작품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보다 현실의 이야기를 담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때문에 똑같이 묘사한 것만으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된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그 너머까지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작가는 끊임없이 일탈합니다.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리얼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죠.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방정화 작가의 노력은 그의 그림이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죠. 방정화 작가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활동가의 모습도 두드러집니다. 방정화 작가는 환경 문제에 더욱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와 세계 곳곳에서 치솟는 산불,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까지 지구촌의 기후위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뉴스에 보도되는 걸 들을 때마다 위기의식을 강렬히 느꼈다고 하죠. 때문에 작가는 작업을 하는 방식에서도 남다릅니다. 작가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그릴 때도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캔버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감을 섞는 팔레트도 재활용 스티로폼을 뜯어다 사용하기도 하죠. 현실의 문제를 담는 예술가로서 그림뿐 아니라 삶의 태도에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자 노력하는데요. 사실 환경 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후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예술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전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폐기물을 만들기 때문이죠. 자신의 작업이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지 스스로 모순과 싸워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인부터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방정화 작가에겐 예술이란 그저 표현의 수단이 아닌 건데요. 사회와 그 속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문제 속에 앞장서서 뛰어들 줄 알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내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체를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단지 2차원의 캔버스 안에 머무는 것을 넘어 3차원의 현실 속에서 행동이 되고 작게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거죠. 그는 눈으로 발견한 세상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발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방정화 작가의 예술은 그의 온몸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죠. 자신만의 독특한 선과 색채로 한국 현대 리얼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작가 방정화. 누구보다 치열하게 지금 여기에 일들을 들추며 예술은 한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절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게 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사랑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방정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